안녕하십니까, 최영환입니다. 오늘은 한 세계 역사 바로보기 7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황하 문명 하면은 중국 문화로 알고 있죠. 오늘 저는 황하 문명이 중국 문명이 아니고 한반도 민족의 우리 문화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6000년 전쯤에 한반도에서는 농사짓는 생활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때까지 살지 못했던 북방에 겨울을 이겨내고 이주하기 시작하는 때였죠. 한반도 부여 예맥 민족이 유목생활을 시작해서 말과 개를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기마 문화가 거기서 시작된 거죠. 한반도 남단에서 요하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에 흙처럼 흔한 석탄이 있었기에 그 석탄불에서 사기 그릇을 굽기 시작하고 금속 도구와 금속 무기가 나타나는 때였습니다. 금속 도구는요, 인류 역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나무집을 짓고 돌집을 짓고 나무 가구를 만들어서 생활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때였습니다. 금속 무기는요, 그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서요, 국가 체제가 나타나고 제국이 태어나게 되는데,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이때 세워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찍 세워진 국가 체제죠. 고조선이 세워지면서 한반도 예맥 민족이 이르는 곳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문화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고조선 동쪽에 고구려국이 탄생하고 서쪽에 흉노국이 탄생해서 서북쪽 몽골 초원으로 훈족이 팽창하기 시작하는 때가 되었죠. 그리고 고조선의 영역은요, 황하유역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요하 남쪽에 하나라를 세우고 더 남쪽에 내려가서 황하유역에 상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생활혁명뿐 아니고 사회체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남단에서 시작한 소가 끄는 달구지는요, 요하 지역에 이르러서 금속 바퀴와 금속 축을 가진 말이 이끄는 체리옷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리옷은 고조선 문화의 발명품입니다. 그 체리옷이 나타나면서요, 지금까지 말을 타던 왕과 귀족들은 이제 체리옷을 타게 되고요, 전쟁의 체리옷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늘에는 천궁이 있고 바다에는 용궁이 있고, 천궁은 북극성이 천황이고 북극성 옆에 북두칠성은 황제가 타는 체리오트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체리오트는요, 원래 한반도에서 사찰을 지을 때 사찰 남쪽으로 큰 길을 내고 좌우 대칭으로 가람을 세웠는데요, 사이트 플래닝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 문화가 요하 지역에 이르러서는 그 체리옷이 달리는, 남북으로 달리고 동서로 달리는 격자형 도시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민족의 도시들은 모두 격자형 도시계획입니다. 고구려의 평양성, 부여의 상경부, 당나라의 수도 서안, 백제의 부여, 신라의 경주, 그리고 일본의 나라와 교토가 격자형 도시계획이고요.
그리고 한반도 문화에 영향을 받은 중미의 파랑케, 테오티칸 같은 도시가 격자형 도시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간지스강과 인더스강에 전해져서 파키스탄의 모헨조다라와 하라파 도시가 격자형 도시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가 각 대륙에 전해져서 세계 문화로 전파되는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 역사가 아니죠. 고조선의 체리옷 전쟁은 메소포타미아의 체리옷 전쟁으로 몇백 년 후에 전해지게 됩니다. 상나라의 옥돌 문화와 석탄 문화는 중미의 마야와 아스텍으로 전해져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 위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풍습은요, 상나라 때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신공양과 순장제도가 발달해서 그 인신공양과 순장제도가 마야 문화에 전해져서 피라미드 정상에 신전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도려내어 돌접시에 얹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이기훈 선생은 중국에서 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한자의 발달과 한반도 문화의 연관성을 석사 논문으로 써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과 같습니다. 이기훈 선생이 지은 책 중에요, 이 동이한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지은 다음에 쓰지 않고 읽는 한자, 우리 한자 808, 그런 책들을 저서했습니다. 이기훈 선생이 만든 한자에 담긴 우리 문화라는 유튜브를 보면요, 황하 문명의 생활 풍습을 아주 생생히 기록하면서 그 생활 풍습이 상형 문자 한자로 발달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자는 우리가 발명하고 우리가 발달시킨 문자입니다. 그 문자 형태 안에서요, 우리나라 풍습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남자는 머리에 상투를 메고요, 지게를 지어서 짐을 나르고, 소를 끌어서 쟁기를 사용하고 밭에 고를 파고 가래질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자는요, 애를 등에 업고 머리에 짐을 이고, 그리고 처녀 때는 머리를 뒤로 길게 따내렸다가서 시집간 후에는 머리를 올려서 비녀를 꽂는 그런 풍습들이 이 한자의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즐겨 입고 빨래하면은 빨래를 접어서 다듬이돌 위에 얹어서 나무 방망이로 두들겨서 그 방망이질 소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참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명주나 모시는 홍두깨로 두들겼고요. 방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절하며 예의를 갖춘 생활 풍습이 이 한자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어른에게 겸손한 존대어를 사용하고요, 두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풍습이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상여 지나갈 때 상주와 그 제사를 맡은 분들이 머리에 새끼줄을 두르고 허리에 새끼줄을 둘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모습이 황하유역의 생활 풍습으로 있었고요. 아이가 낳으면요, 대문에 새끼줄을 걸어서 숯과 소나무 가지를 엮어 사내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려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새끼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애가 출산한 것을 다 알게 하는 그런 풍습이 이 황하 문명 풍습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하 문명은 우리 문화에서 우리 생활 풍습을 그려낸 사실을 우리 이기훈 선생이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경어는 세계의 유일한 언어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오래되고 훌륭한 문화를 가진 그 특성을 보여주는 한 예이죠. 엎드려서 절하는 풍습은요, 불교와 함께 인도에 전해졌습니다. 검은 머리에 상투를 맺어 올린 석가는 간지승왕 이후에서 불교를 시작했는데요. 석가의 무덤 역시 한반도 무덤처럼 동그랗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는 습관도 우리나라 풍습 같은데요. 불교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풍습은 서남아시아의 회교도에 전해져서 회교도 신자들이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알라신을 향해서 절할 때 궁둥이를 번쩍 축여 올리고 무릎 꿇고 절하는 풍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여 예맹민족의 문화는요, 백제 문화로 이어져서 백제 제국이 동남아시아 모든 섬나라를 영토로 가지고 있었고 해안 지역 일대와 중화족이 나타나기 이전 중원 일대를 우리나라 문화 백제 문화로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중국 안에서 우리 문화를 볼 수 있는 훌륭한 생활 풍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농사 지으며 맨 처음 입은 옷이 지저귀였습니다. 일본의 훈도시라고 최근까지 보여주던 그 옷이 우리 농사 짓는 문화에서 시작된 옷이죠. 그러다가서 그 위에 치마를 입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화가 만주 요하에 이르렀을 때는 말을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타는 바지를 입기 시작해서 지금 세상에 바지를 입는 문화가 우리 민족에 의해서 만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고구려 벽화를 보면서 그 의상의 발전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흉노, 상나라, 하나라가 이 다섯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문화를 시작해서 세계 각 곳에 전해져서 오늘날의 세계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황하 문명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 8번째 강의는요, 중화족이 어디서 언제 나타나서 우리 민족과 어디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으며 우리 훈족이 말을 타고 철기 무기를 구비해서 세계를 지배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